네, 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 연산자와 우선순위인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산자.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사칙, 연산.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곱하기가 먼저죠? 더하기가 먼저죠? 네, 곱하기가 먼저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우는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 수학을 해봤다면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크거나 같다, 더한다, 곱한다, 그리고 수학을 할 때 소괄호부터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할 거라서 저번 시간은 이제 실습 시간이 제일 적었다며 오늘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장 쉬운 내용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모르죠. 선생님은 모르죠.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우는 입장은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언어에서 연산자와 우선순위를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호라고 하죠. 그리고 등호도 있죠. 우리가 equal이라고 하는 그 연산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술 연산, 이거는 사칙 연산자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뭐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칙 연산에서 다 뿔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이것도 살짝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다루는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학이긴 한데 논리학이랑 좀 더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참, true입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런 참, 저는 외계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거짓이죠. 저는 지구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두 가지의 얘기를 했었죠. 사람인가요? 외계인인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따질 때 논리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이고 외계인이에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논리가, 새로운 진실의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일단은 사이트, 시언어에서 오퍼레이터가 이제 명령자, 연산자라는 말인데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화면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화면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로 할 게 3, 4번 3, 4번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 표시가 있다면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 4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목은 1이고 목을 구하는 거는 이 녀석입니다.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1. 이런 식으로 둘 다 1이네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6, 7번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같다, 다르다를 표현하는 건데 같다는 보통 이렇게 하나를 쓰는데 이거 누군가한테 뺏겼죠, 저희. 이 simple assign, 이게 우리가 변수한테 값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할당한다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게 이미 여기서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다, 틀리다를 할 때는 같다는 이 equal을 두 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는 우리 11번, 12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잡하게 봤는데 좀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소괄호를 하면은 일단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라는 것도 간단하게 배운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사칙 연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니까 지금 곱하기가 먼저고 더하기가 먼저 계산된다. 같은 줄에 곱하기, 더하기, 비교연산자 이렇게 나열이 됐다라면은 곱하기부터 더하기부터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을 맨 마지막에 한다, 이런 우선순위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자는 %, 2개, 5원은 이거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버티컬 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백스페이스, 키보드에 보시면요,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보면은 원표시나 역슬래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버티컬 바가 있습니다. 하나. 이것을 이용해서 2개를 적으면은 이런 문자가 나오는 거죠. 네, 좀 이따가 코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연산자를 정리하면은 이런 거 있는데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갖고 온 거라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로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거다. 문법을 변수가 2개 있고 또는 값이 2개 있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할 것이다. 같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를 구할 때 이렇게, 곱하기를 할 때 이렇게, 증감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것이다 라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이것 뭐 대부분 아실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것을 알고 바로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 쓸 코드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간단한 내용이어도 코드 입력해볼 예시,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축키를 좀 많이 쓰려고 하고요. include 스탠다드 IO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int main 이렇게 하고 나서 리턴 제로 먹이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티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가지의 값을 만들어 둘게요. 그래서 n1에는 3을 저장을 할 거고 n2에는 2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는 아직 값을 입력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쓸 단축키는 이거, Alt 또는 Mac이면은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복사가 됐었죠. 이것을 사용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네, 그냥 Ctrl C, Ctrl V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과값을 더하는 것부터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N1이랑 N2를 더한다. 네, 이거 갑자기 오늘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쉬워졌는데, N2를 더한 값은 %d 하고 역슬래시 n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한다. 너무 쉬운 코드죠. 네, 오타가 있네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오다. 네,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코드 복사를 해서 오늘 하나, 둘, 셋, 넷 4개를 더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빼기를 해야겠죠. 여기 표현도 지금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빼기로 바꿔야 되니까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를 해야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5번째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하고 D를 쓰는 뭔가 포맷 코드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2일차 때 배웠던 이 이스케이프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케이프 문자, 이 이스케이프 문자를 쓰자니 이게 또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냐면, 퍼센트를 하고 싶으면은 %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네,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죠. 빼기 같은 경우까지는 뭐 이해 안 해도 되죠. 예,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곱하기도 뭐 3이랑 2였으니까 곱하기 6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문제인데요. 자, 나머지와 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입니다. 예시로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 나누기 3 하면은 목이 몇이죠? 1이죠. 왜냐면은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3 곱하기 1 하면 나머지가 2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오는 상황. 1 곱하기 3은 뭐 하고, 이거 수학 시간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3 나머지 2를 해서
원래 있던 5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 경우에 이 나머지를 할 때는 이 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퍼센트 이거를 쓸 경우는 네,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3, 2니까 1로 나왔는데 5, 3으로 한번 예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은 대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목은 1이 나오고 나머지는 2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디비전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이거는 리메인더, 나머지 남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공학용 계산기에서 5 나누기 3을 하면은 지금 여기가 목인 거잖아요. 근데 0.666 이게 나머지가 몇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모드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모드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2 모드가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정수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걸 하기는 할 건데 소수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인트와 더블을 둘 다 쓰겠습니다. 우리가 뭐 플러스를 써도 되는데 제가 저번에 더블을 여러분들은 그냥 쓰는 게 뭐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n1을 하나 만들 건데 하나는 5,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똑같이 만들 건데 일단은 이거는 결과값을 받을 거기 때문에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저도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d1은 2.0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해서 리절트 더블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랑 소수에 대해서 더하기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이 다른데 일단은 숫자 데이터잖아요. 이것들을 연산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를 할 거고요. 여기 int에다가, 자, 이거는 지금 데이터 타입이 int입니다. 여기에다가 n1과 d1, 네, 더블형이죠.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프린트 f 해서 n1과 d1의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출력 결과를 퍼센트 뭘로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d로 하고, 자, d는 뭐죠? int죠. 네, int를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데이터 타입이 int형이니까 %d를 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두고 좀 더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실행을 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더블형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연산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int 말고 더블형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되죠? lf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오른쪽에 데이터 타입에 말고 그냥 바로 연산 결과를 여기다 넣어보죠. 자, 연산 결과를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력하는 게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세미콜론이 좀 더 빠졌는데 세미콜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로 했는데요. 자꾸 실수하네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기가 안 좋네요. 역설시 n으로 분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n1과 d1을 합쳤고 이거를 int형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여기 int형, 정수와 소수를 더해서 int형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7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소수점은 네, 안 나왔죠. 오,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5로 한번 바꿔서 해보죠. 자, 소수점은 어떻게 되죠? 반올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버려지고 있어요. 내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정수랑 소수를 소수형을 처음부터 저장을 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7.5, 우리가 기대했던 값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했더니 네, 동일한 결과값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를 %d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역슬래시 n으로 엔터 해주고, 네. 자,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데이터 타입이 딱히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엉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공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표현 범위가 넓은 쪽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LF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형 데이터로 여기가 변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면 여기도 지금 이것까지는 지금 여기 줄까지는 더블형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더블형 데이터를 인트형 데이터 타입에다가 저장을 할 때 저장은 되는데 이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을 타입 변환, 정확하게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묵시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래 더블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더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트형에다가 저장을 하려니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애매하고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임시적으로 인트형으로 변환시켜서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표현 범위가 넓은 쪽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래서 더블형인데 이것을 인트형 데이터 타입에다가 저장을 하려다 보니 묵시적으로 변환이 됐다. 자동으로 변환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는 더블형이니까 여기서는 변환이 안 일어났죠. 네, 그냥 바로 저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은 변환이 일어난 다음에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D로 해서 잘 나왔고 여기는 원래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더블형인데 %D로 하려고 하니까 인티저로 출력을 하고 나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블형이니까 LF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이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소가루를 하고 여기다가 인트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여기 D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면은 7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묵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오늘 어려운 내용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명시적인 변환입니다. 명시적.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명시적 변환. 해당 데이터가 더블형인데 이거를 인트형으로 변환하겠다. 앞에다가 이렇게 소가루를 붙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게 더블형인데 타입 캐스트 변환을 시켜서 인트형으로 변환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보통이라면 LF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산을 해가지고 바로 인트형으로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타입캐스트 명시적인 변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잘 안 사용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이라면은 여기 코드로 다 해결을 해야겠죠.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게 해볼 증감 연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 그리고 감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산자들은 위치에 따라서 좀 순서가 바뀌거든요. 이 실행되는 과정이. 그리고 인트랑 소수형, 더블도 다 되고요. 이것들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리턴 제로까지는 일단 먹이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 플러스 플러스 변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변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1으로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f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출력을 할 건데 %d 이거 우리 아는 코드죠. 그리고 세미콜론을 할 건데 여기서 n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1 하면은 3이라고 나옵니다. 3이에요. 이제 n1 값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볼 거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은 어떤지도 비교를 하면서 갈 겁니다. 물음표를 좀 해놓을게요. 자, n1은 지금 3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4라고 나옵니다. 네, 이게 증감 연산자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n1 이것부터 연산을 한 다음에 여기 프린트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n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값도 4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4가 나온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마이너스부터 먼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N1은 3으로 떨어질 거고요, 출력은 3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실제로 출력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네,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원래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드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할 거고, 네, 이제부터 좀 머리가 아파올 수 있습니다. 자, 변수 뒤에다가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는 N2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N2로 여기 코드는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N2 값을 올렸으니까 3에서 하나 올렸으니까 우리는 4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올렸으니까 출력값은 4가 나올 거고, 이거랑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것도 뭐 이 값을 하나 증가시키거나 뭐 빼거나 이런 코드거든요. 4에서 하나 감소시켰으니까 N2는 3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그냥 출력하니까 3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져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한 값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433 이것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43 이렇게 나오죠. 뭐야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n++ 뒤에 붙는 거는요, 이거를 전부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N2가 처음에 몇이었죠? 3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값은 이거는 3입니다. 네, 여기 있는 건 3이에요. N2 값은. N2에 있는 값이 3인 상태에서 이 프린트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출력은 3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출력까지 N2를 출력할 때 당시에는, 프린트를 실행할 당시에는 N2 값은 3이었거든요. 근데 이 줄을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아래로 내려갈 때쯤에는 N2 하나 증가시키고 가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코드를 넘어갈 때 당시에는 N2는 4인 거죠. 넘어가면 이제 4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넘어왔을 때는 4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출력은 일단은 4로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4로 일단 출력을 하고, 그런데 이거 코드 맨 마지막에는 하나는 줄여야 돼. 마지막에는 하나를 줄여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3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N2는 3인 상태에서 그냥 출력을 하니까 3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헷갈리니까 출력 전과 출력 전 N1의 상태와 출력 후의 N1 상태를 봅시다. 출력 후에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출력 전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 4, 그리고 출력 후에는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4 이렇게 되고, 자, 출력 전 N1 여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출력 후도 똑같고, 여기는 뭐 만질 게 없으니까 그대로 냅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문제였죠. 출력 전은 아직은 N2가 3인 상태. 그런데 출력 후에 하고 이제 이 코드를 끝낼 때쯤 맨 마지막에 증가가 일어난다. 일단 하고 나서 증가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출력 전에는 일단 진입 자체를 들어왔을 때는 4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데, 출력 후에 N2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드 마무리 지을 때는 이제 3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출력 데이터들이 증가하기 전인 상태의 데이터, 이것을 출력하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거죠. 얘는 지금 이미 출력, 프린트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첫 번째로 이게 진행이 돼버렸으니까 미리 한번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은 이 코드 맨 마지막에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증가시킨다. 이 플러스가 앞에 있으면은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일단은 증가를 시킨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할당 연산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equal, 뭐 a는 3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증감 연산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잘 사용은 안 하지만 나중에 반복문이랑 조건문을 할 때는 꽤 유용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int r은 3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미 equal, 이거 그대로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더하기는 이라고 하면은 증가량은, 뭐 곱할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냥 프린트를 해보죠. r은 %t다. 그리고 \n 하고 r을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f를 빼먹었네요. 자, 런을 해보면은 지금 r은 3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r은 r에다가 3을 더한다. 프린트 f 하고 r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자, 더하기 3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 더하기 3은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또 r을 2번 써야 되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증가량은, r의 증가량은 3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r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 플러스 는을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더한 것처럼 실행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r은 9입니다. r의 값은 9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을 다시 r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프린트를 좀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는 하니까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욕이니까 약간 말은 안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곱하기를 또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는 하면은 곱하기는 2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36이 나오겠죠. 36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할당 연산자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나머지들도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 2개가 남았습니다. 비교 연산자와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논리 연산자가 남았는데, 네, 비교 연산자는 좀 긴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 int main 하고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 비교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 뭐 릴레이셔널 연산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이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다른 언어들은 그냥 비교 연산자라고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int x는 3이라고 하나 만들고 y는 5라고 만들고 g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값들을 확인하는 코드를 일단은 작성을 할게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x는 %t, 그 다음에 y는 %t, g도 %t, n 하고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값이 같다
라고 했을 때 equal을 두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두 개를 썼냐? 하나는 이미 뺏겼죠? 언제? 여기. 자, 빈도수를 보면은 이게 더 많이 쓰이잖아요. 같다라는 이 문법보다는. 그래서 두 개를 쓰는 걸로 표현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하는 연산자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t %d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 하고 x랑 y를 비교할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코드가 좀 복잡해졌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이 x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이 y는 이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한 값 같냐? 아니면 다르냐?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값을 여기에다 할 건데 %d로 했네요? 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같다, 이 결과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는 1로 나오고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0이 나옵니다. 0. 그래서 이게 같다라면 참인 1이 나올 거고요. 다르다면 이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0으로 나올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하면은 3하고 5하고 같니? 라고 했더니 0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다르다, 거짓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좀 비슷한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g하고 같으니까 이번에는 g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랑 g랑 같다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참이니 거짓이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참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n이 없어서 보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3하고 5하고 같아요. 이것은 거짓이고요. 3하고 3하고 같아요. 이거는 진실. 맞는 말이니까 1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랑 이제 좀 비슷한 예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값이 같다가 아니라 네, 크거나 같다, 크다. 크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보세요. x는 3이고요. y는 5죠. 자, x는 즉 3은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는 거짓인 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도 보죠. 자, 3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맞는 얘기죠. 일단은 크다라고 하면은 틀렸을 텐데 같냐? 라는 거 여기에서 참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하면은 자, 3은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거짓 나왔고요. 3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진실이 나왔습니까? 네, 1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뭐 비슷하게 뭐 다른 예제들도 할 수 있겠죠. 작다는 요거,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네, 이거 빨리빨리 고칩시다. 이렇게 하고 하필이면 여기가 똑같네요. 이렇게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티 커서를 그냥 하나하나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하면은 네, 결과가 나왔는데 3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맞고요. 3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맞고요. 둘 다 참이 나왔네요. 그리고 하나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짝대기 하나 해가지고 다르다를 표현하는데 우리 키보드에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특수 문자에 있긴 합니다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는 보통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퀄을 원래 2개 썼던 자리에 앞에다가 느낌표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자, x는 3이고 y는 5였는데 3과 5는 다릅니까?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나올 거고요. 자, 3과 3은 다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른가요?
아니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0이 나올 겁니다. 다시 되돌려서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면은 네, 위에 거는 네, 맞다, 진실이다, 그리고 여기는 거짓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것과 비교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여기와 이 equal과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개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네, 여기의 결과와 여기의 결과가 지금 정반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크게 연관된 게 지금 바로 다음 실습으로 할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참과 참 또는 거짓과 거짓, 참 거짓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건데요. 코드를 통해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3, 그리고 y는 5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g는 3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제가 했던 그 예제랑 비슷해요. 저는 지구인인가요? 네, 맞죠. 그런데 여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여자 아니거든요. 남자거든요.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라도 맞으면은 오케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둘 다 맞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ND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참이어야 돼요.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과적으로 거짓이 됩니다. 자, 이거랑 반대되는 게 있겠죠? 오어 연산입니다. 이거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적으로 참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거짓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거짓이어야 거짓입니다. 이거는 아까 AND 연산은 모두가 참이어야 참인데, 오어 연산은 모두가 거짓이어야 거짓이다. 이거를 네, 대칭하게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펜서는 지구인이고 그 다음에 강아지다. 뭔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AND 연산이 쓰인 거예요. AND. 이 AND는 무슨 말과 대칭이 되냐면 그리고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고죠. 자, 지구인이고 강아지이다. 둘 다 맞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틀려버렸죠. 강아지는 틀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한국말이, 스펜서는 지구인이거나 또는 강아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어예요. 그리고 이 오어는 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나 또는 강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지구인이거나 강아지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진실인 거죠.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맞아야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은 이렇게, 오어 연산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D 연산은요, 이거를 두 개를 씁니다. 그리고 오어 연산은 이거를 두 개를 쓰는데,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것을 Shift를 눌러서, 그러니까 원표시거든요. 이거 원표시, 역슬래시나 이거를 Shift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라고 했는데, 네,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리턴 제로를 마지막에 빼먹었는데 리턴 제로 일단은 넣어주고, 자, 결과를 저장할 변수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요. 리절트라고 할게요. 자, 리절트를 한번 먼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저장을 해볼 건데, 자, x랑 y는 같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죠? 0이 나올 거예요. 거짓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ND를 넣고 두 번째를 넣어볼게요. 자, x는 g랑 같습니까? 이거는 참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올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0과 1의 AND 연산을 하게 되는 코드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하나라도 거짓일 경우에 이것을 하게 되면 AND 연산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자,
프린트 리절트의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뭐가 나왔다라는 것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네,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연산이 거짓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5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진실인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진실이면은 진실로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진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난연산자입니다. 난연산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부정의 의미인 느낌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짓을 그냥 참으로 돌리거나 또는 참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결과를 한번 뒤집겠습니다. 리절트는 느낌표 리절트다. 이렇게 하고 이 리절트를 결과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결과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거짓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의 결과를 이렇게 한번 뒤집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진실로 나옵니다. 뒤집었다. 결과를 뒤집었다. 좀 복잡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프린트에서도 확인을 해보자면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 결과의 반대는 이런 식으로 1에 이것의 결과의 반대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나긴 코딩 실습이 끝나고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 연산자 순위는 이렇게 소괄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강의에서 타입캐스트 명시적 변환을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해라. 아까 느낌표 연산, 낫 연산자 연산을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소괄호, 증감 연산자랑 난 연산자가 그 두 번째를 하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곱하기가 그리고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는 먼저 계산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퉁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복잡한 표에서 이렇게 두 줄이 되어 있던 거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우선순위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연산 우선순위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거. 복잡하다 하면은 여러 줄로 그냥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거를 한 줄로 적어야 될 때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상황들을.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연산 우선순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